예,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각 후보들은 이제 22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네, 한편 앞서 짚어본 것처럼 내란 혐의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처음으로 포토라인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번엔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이제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입니다. 보통 이제 첫날 하면은 각 후보들이 어디를 찾느냐, 어디를 찾아서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에 참 많은 이제 의미들과 그 방향성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 이제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하게 되고요.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을 찾았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이런 장소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광장이냐 아니면 실제로 어떤 그 뭐 가락시장처럼 서민들의 어떤 공간이냐 이런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광장을 택했습니다. 광화문이 전국의 배꼽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진이나 정서진이나 다 광화문에서 시작이 되고 광화문이 이제 지표거든요. 지난번 3년 전에 출정식과 함께 이 후보들의 어떤 동선 라인을 보면 재미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서울 중심에서 시작이 돼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코스였고 이재명 후보는 거꾸로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코스, 이런 경부 라인을 서로 똑같이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이제 호남을 돌았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느 쪽으로 동선을 할 건가, 이 동선이 앞으로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선거 전략의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광화문과 그다음에 뭐 가락시장 이런 부분들은 일단 서울에서 출발하는 건 똑같으나 서로 지금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 즉 이재명 후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동선을 짤 것으로 보이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서민 중심, 그러니까 민생 중심, 그리고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면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이제 잠시 뒤면은 이재명 후보가 광화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에서 첫 유세를 하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죠. 뭐 이번 조기 대선은 뭐니 해도 지난 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엄과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내란 당시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과 분열 속에 몰아넣고 있고요. 이것의 종식은 결국은 정권 교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계엄과 내란에 맞서서 빛의 혁명을 이루었던 광장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를 갖다가 되새기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란을 종식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광장에서 운동화를 신고 출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현장 화면이네요. 지금 이재명 후보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는요, 정장 차림의 이재명 후보 상의를 벗고 이제 기호 1번 이재명이 적힌 선거 유세 자켓을 착용한 채 짚어주신 신발 전달식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해서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주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옆에 서 있는 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운동화를 신고 지금 이 유니폼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화면으로 볼 때 오른쪽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법제처장인데 지금 처음으로 지금 유니폼을 입는 광경에서 오른쪽에 서 있다는 건 그만큼 3년 전과 또는 2017년에 대선에 나왔을 때와 이재명 후보가 달라졌다. 이제는 보수마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뭐 인사말이 출사표가 있겠지만 상당히 자신들이 중도 보수당이고 또 보수적인 어떤 그런 이 정책까지도 다 아우르겠다라는 지금까지의 어떤 선언을 오늘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수권 정당의 진정한 어떤 후보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나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2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해서 그 분위기를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3주 정도 남았는데 이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대선 그 과정보다 네거티브는 없을 것이다. 이미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의 네거티브는 3년 전과 2017년도에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소비가 됐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한에는 기존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막말 논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재현되더라도 큰 어떤 데미지가 없을 테고 김문수 후보의 새로운 네거티브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3주라는 시간 동안 그 네거티브가 결정적인 어떤 그 데미지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지금 이 대선 그러니까 그 내란 과정, 개헌 과정, 탄핵 과정 이것을 국민의힘 후보가 얼만큼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보수의 후보로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안정적이고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어떤 정치, 세 번째는 유능함. 이 세 가지가 보수 정치인의 가장 큰 어떤 메리트인데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과연 김문수 후보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큰 어떤 그 이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이재명 후보는 구축입니다. 이제부터 큰 어떤 뭐 리스크, 그러니까 어떤 뭐 말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기타 이 당의 어떤 리스크만 없으면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게 좋은데 과연 또 다른 어떤 리스크가 전혀 없을까? 지금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뭐 또 다른 어떤 전략들이 없을까를 늘 생각을 하면서 구축이 전략으로 나올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가 제3 후보로서 두 자릿수 이상을 가져갈 것인가? 그렇다면 보수 후보가 결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이 될 텐데 이준석 후보의 앞으로 어떤 행보도 주목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재명 대세론 그리고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그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큰 흐름은 바꾸기 어려운 구도다라고 봅니다. 다만 방금 전에 이제 김용태 이제 새롭게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으셨는데 그동안에 4분 오열된 보수의 어떤 결집, 그러니까 과거의 반성을 통한 결집을 이루겠다,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국민의힘 내부에 그 찬탄과 반탄으로부터 시작됐던 내분을 그리고 이번 후보 교체 과정에서의 4분 오열을 지켜봤잖아요. 이것을 얼마만큼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로만 그치는 사과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그리고 절연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실천에 옮길 수 있고 김문수 후보가 의총에 와서 큰절을 했는데 그때 참여한 의원 수가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덕수 후보로 후보 전환을 할 때 모였던 국회의원 수가 6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복귀한 것에 대해서 그날 모인 의원 수는 50여 명에 불과했다. 이거를 앞으로 거기에 몇 명이나 더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즉 당내의 내분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재명 후보와 얼마만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